네, 간밤 미국 3대 지수 혼조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08% 상승 마감을 하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이외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결국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39% 하락을 하면서 이제 4천선 간당간당하게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전장 대비 1.2%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장중에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장중 1%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 S&P 500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갈수록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 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 1.5% 이상 하락하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체로 이제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 유럽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에 다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지만 금요일 날 이제 일시적인 이런 랠리, 가파른 랠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큰 폭으로 이제 날개 없는 추락을 뉴욕 증시가 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회복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여건이 경기 침체로 치우치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강한 반등 탄력을 받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여전히 이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다소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주가가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는 논쟁도 있고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양쪽의 의견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제 조금 방향성이 없이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장중에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조금 지지선 부근에서 등락을 하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 그리고 이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원자재 시장과 공급 교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전일 아시아장 중에서 이제 발표된 지표가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1.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수치는 지금 코로나 쇼크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코로나 저점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이제 소비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굉장히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락다운의 경제 여파가 지표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쇄의 여파가 이제 지표에 계속해서 본격화가 되면서 조금 부정적인 우려를 계속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봉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많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하이라든지 이런 중국 대도시, 경제 대도시에서 봉쇄가 이제 일주일만 더 늘어난다고 해도 이 경제 여파가 이제 일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만 더 봉쇄가 늘어나고 일주일만 봉쇄가 더 늘어나도 이 세계의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공급망 교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봉쇄 우려가 상당히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가하고 이것이 단지 중국 내에서만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세계 경제로 퍼지는 영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의 충격파가 아주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파월 의장, 연준 그리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고용 시장을 해지지 않고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의 하락을
이제 감소하고 주가의 하락을 감소하고서라도 긴축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지난 FOMC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공급 이슈는 이제 연준도 어쩔 수가 없는 이슈다. 연준도 고치지 못하는 이슈가 공급망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연준 쪽에서 이제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긴축적인 단행 긴축 시도를 하더라도 이제 공급 쪽이 막혀버리면 공급망 이슈라든지 병목 현상들이 악화가 되어버리면 결국 이 물가 이슈를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중국 봉쇄가 뉴욕 증시에서도 정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중국의 제로 코비드 팔리시가 이제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여건 그리고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서 이 제로 코비드 팔리시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의 성장세가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중진국의 함정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봉쇄 이슈는 정말 큰 세계 경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중국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상황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이 될 경우, EU에 중단이 될 경우 남은 기간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서방은 계속해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안이 나온 상황이고요. 러시아 국영회사에서 이제 천연가스 대금이 이제 루블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것을 또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이 전쟁이 이어지면 이것이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이슈가 유럽의 이런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우려가 짙은 상황입니다. 개별 기관에서도 계속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 있는 이제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오늘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중앙은행들은 현재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제 위험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당히 큰 수준으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은 정책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금리와 이런 긴축의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층 문제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이런 거를 미세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의도치 않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인 이제 통화정책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물가 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이런 통화적인 측면보다는 매크로적인 세계 경기 매크로적 중국과 유럽에서 오는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은 그 누구도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조금 우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이제 뉴욕 제조업 관련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우 부진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5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6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월치에 대비해서 거의 35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5월 제조업 활동이 이제 전달까지는 확장세를 유지를 하다가 위축 국면으로 급격히 둔화를 한 것인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6.5도 큰 폭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이제 1분기 동안에는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고 그리고 4월부터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세부 지표를 보면요. 이제 수주와 출하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가와 고용 관련된 지표는 지난달보다는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결국 이런 수주와 출하 문제, 결국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슈, 중국 그리고 유럽 이런 데와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증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 이제 지금 현재 주식이 뭐 어느 레벨에 있는지 저점에 근접을 했는지 혹은 이제 더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주말과 오늘 거쳐서 두 곳의 메이저 하우스가 의견을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먼저 이제 입장을 일요일 날 냈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도 이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 이런 반등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더 큰 폭의 하락을 겪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지금 수석 주식 에쿼티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추가 하락을 해서 최저 3,4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3,400선이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적정 밸류에이션 라인이라고 지금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3,400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긴 한데요. 3,400까지는 이제 하방을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랠리는 전형적인 약세장 속의 랠리, 베어마켓 랠리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 골드만삭스, 네,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에 4,7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4,300으로 내렸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성장이 더 둔화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연말 전망치를 기존 대비 400포인트 하락시킨 4,3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무서운 점은 이제 연말에는 4,300으로 보고 있지만 더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제 S&P 500 지수가 3,6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S&P 500이 지금 4,000선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매일 월스트리트에서는 3,400 그리고 3,600 레인지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전문가도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이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캐피큘레이션의 신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캐피큘레이션이 주식시장에서 항복의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매도를 다 하고 좀 바닥을 쳤을 것이라는 바닥에 대한 신호를 주는 이 신호를 캐피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호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CT에서도 오늘 전망을 냈는데요. CT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근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레벨로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수준보다 더 추가 하락을 해서 3,850선까지는 하방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의 일시적인 하단은 1차적인 하단은 3,850선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RBC 캐피탈 마켓스 같은 경우도 오늘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요.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3,850선 정도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흥미로운 뉴스 중에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가 애플에 대한 풋옵션을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CNBC 방송에 따르면 이제 마이클 버리가 SEC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를 했는데요. 여기 따르면 이제 애플에 대해서 2,060개의 풋 계약을 이제 했다고
보유를 하고 있다. 1분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계약이 100주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20만 6천 주에 대한 풋옵션을 가진 셈이 되는데요. 이제 3,600만 달러어치의 이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주가가 이제 150달러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3월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 이제 팡 기업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애플마저 이제 일시적으로 약세장에 빠지면서, 이번에 이제 마이클 버리의 베팅이 이제 맞아 떨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를 했었던 이슈가 이제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나스닥 하락장이 이제 2월 초에 있었던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이제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버텼으면은 이제 크게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주가 멜다운이 계속돼서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의 이 베팅이 맞아 떨어질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바로 앞서서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중화권 시장, 아시아 시장과 그리고 전체 글로벌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 미국 경제 동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를 드러내는 이런 지표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치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0.5%였는데요. 이거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소매 판매,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내일.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타겟과 같은 이런 소매 판매점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필수 소비 관련 종목인 만큼 이런 실적이 주가에 조금 상승 압력을 가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내일 경제 지표 외에도 좀 중요한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 번째 임기를 인준을 받으면서 이제 2차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통화정책과 관련된 그런 발언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내일 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파월 의장을 제외하고도 라파엘 보스틱은 아니고요. 잘못 말했네요.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그리고 패트릭 할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총 4명의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FOMC까지는 지금 사실 한 달 정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전문가들은 지금 긴축 우려가 상당히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한 달 안에 이런 베어마켓 랠리라든지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연준의 긴축에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이제 직접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P 500 섹터 대체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라든지 헬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섹터는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주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전장 대비 이제 전체적으로 2.6%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빅테크라든지 시총 상위 기술주는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지금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구글 또한 1%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중에 1% 이상 상승을 했지만 결국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별로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스피릿 항공인데요. 이제 제트블루가 스피릿 항공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피릿의 주가가 14%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소로스 펀드,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투자 펀드인 소로스 펀드가 이제 투자 내역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소로스 펀드가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비안 이제 전기차 업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주가는 7%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소로스 펀드 같은 경우는 루시드와 니오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루시드 그룹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하였고요. 니오는 반면 1.6%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